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야기 들으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9시 30분, 그는 병원 1층 로비에 들어섰다. 자동문이 열리며 소독약 냄새가 얼굴을 스쳤다. 익숙한 냄새였다. 지난 10년 동안 이 병원을 드나들며 몸에 배어버린 냄새. 처음엔 불쾌했지만 이젠 아무렇지 않았다. 오히려 안심이 되었다.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 앞으로 걸어갔다.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등은 고닫고 양복은 단정했다. 70년을 살아온 몸이지만 여전히 규율을 지켰다. 회사를 나온 지 5년이 지났어도 아침에 면도를 하고 셔츠를 입고 구두끈을 묶었다. 그게 그의 방식이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렸다. 옆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임산부였다. 배가 불렀다. 그는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다. 여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답례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그는 여자가 먼저 타도록 비켜섰다. 3층에서 내렸다. 복도는 조용했다. 간호사들이 차트를 들고 오갔고 환자복 입은 노인이 보호자와 천천히 걸었다. 그는 그 풍경을 지나쳐 주사실 앞에 섰다. 어서 오세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이름은 정수진. 그는 석 달 전부터 그녀에게 주사를 맞았다. 친절했고 말이 많지 않았다. 그게 좋았다.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그가 말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침에 하늘이 정말 맑더라고요. 그는 의자에 앉아 소매를 걷었다. 수진이 알코올 솜으로 팔을 닦고 주사 바늘을 꽂았다. 따끔했지만 참을 만했다. 영양제가 천천히 몸속으로 들어갔다. 요즘은 어떠세요? 몸 괜찮으시고요? 수진이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큰 문제는 없어요. 잘 주무세요? 그냥 그렇습니다. 나이 들면 다들 그렇잖아요. 수진이 옅게 웃었다. 그는 창밖을 보았다. 병원 뒤편으로 작은 공원이 보였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둘이 저 공원을 걸은 적이 있었다. 아내는 벤치에 앉아 쉬고 싶어 했고 그는 그 옆에 서서 기다렸다. 회장님,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네. 점심 드셨어요? 아직입니다. 그럼 나가시면 꼭 드세요. 걸으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주사가 끝났다. 수진이 바늘을 빼고 솜을 대고 반창고를 붙였다. 그는 소매를 내리고 일어섰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수진이 말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주사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어 나왔다. 시계를 보니 10시였다. 집으로 돌아가면 오후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긴 오후. 아무도 오지 않는 거실. 켜놓은 텔레비전 소리만 채우는 시간.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택했다.
천천히 내려갔다. 한층 한층. 난간을 잡고 발을 조심히 디뎠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 어서 오세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의자에 앉았다. 오늘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였다. 수진은 차트를 확인하고 주사를 준비했다. 익숙한 동작이었다. 오늘은 바람이 선선하네요. 수진이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부터 그랬습니다. 산책하시기 좋으시겠어요. 요즘은 잘 안 나갑니다. 수진이 알코올 솜으로 팔을 닦았다. 따끔한 냄새가 났다. 바늘이 들어가고 영양제가 천천히 흘러들어왔다. 그는 창밖을 보았다. 하늘은 맑았지만 구름이 조금 있었다. 회장님,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잠은 잘 주무세요? 그냥 그렇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시면 낮에 너무 오래 주무시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저녁은 꼭 드시고요. 알겠습니다. 수지는 더 묻지 않았다. 그게 좋았다. 다른 간호사들은 가끔 너무 많이 물었다. 가족은 어디 사는지, 자주 연락하는지, 혼자 계시면 외롭지 않은지. 그는 그런 질문이 불편했다. 대답하기 애매했다. 하지만 수지는 달랐다. 필요한 것만 물었다. 몸 상태, 식사, 수면. 그 외의 것들은 그가 먼저 말하지 않으면 묻지 않았다. 그 거리가 편했다. 수지는 아내를 돌봤던 간호사였다. 2년 전 아내가 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부터였다. 암이었다. 수술을 했지만 전이 됐다. 의사는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다. 아내는 4개월을 버텼다. 수지는 그때 아내의 담당이었다. 말수가 적었지만 세심했다. 아내가 불편해하면 바로 알아차렸다. 베개를 고쳐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물을 따라주었다. 그는 옆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사모님, 좀 어때요? 편하세요? 수진이 물으면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잘 못했다. 기력이 없었다. 하지만 수진의 손을 잡고 고맙다는 표정을 지었다. 수진은 괜찮다고 웃었다. 그는 수진에게도 고맙다고 말했다. 수진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모든 간호사가 수진처럼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수진은 특별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그는 병원을 떠났다. 장례를 치르고 집을 정리하고 아이들을 미국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혼자 남았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다. 아니, 괜찮은 척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보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잠을 잤다. 규칙적으로 살았다. 누가 봐도 문제 없어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다. 집이 너무 조용했다. 텔레비전을 켜도 소리가 공허했다. 밥을 먹어도 혼자였다.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에 깨서 천장을 보다가 아침이 됐다. 그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의사는 큰 문제는 없다고 했다. 다만 영양 상태가 좀 안 좋으니 영양제를 맞으라고 권했다. 그는 동의했다. 처음엔 일주일에 2번 왔다. 그러다 사흘에 1번, 이틀에 1번, 결국 매일 오게 됐다. 의사는 매일 올 필요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왔다. 주사실에 가면 수진이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고 반갑게 웃었다. 처음엔 놀란 것 같았다. 왜 매일 오느냐고 물을 것 같았다. 하지만 수지는 묻지 않았다. 그저 평소처럼 대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점심은 드셨어요? 요즘 뉴스 보셨어요? 가벼운 대화였다. 길지 않았다. 주사 맞는 동안 몇 마디 나누고 끝났다. 하지만 그 시간이 좋았다. 누군가와 말을 나누는 시간. 아내 이야기를 아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 가끔 수지는 아내 이야기를 꺼냈다. 사모님이 이맘때 참 좋아하셨어요. 날씨가 선선해서요. 사모님 드시던 죽 있잖아요. 호박죽. 요즘 병원 식당에도 나오던데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대답은 짧았다. 하지만 가슴이 따뜻했다. 아내를 기억하는 사람이 여기 있었다. 다 됐어요. 수진이 말했다. 주사가 끝났다. 그는 소매를 내리고 일어섰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또 오시죠? 네. 그는 주사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내려갔다. 천천히 한 걸음씩. 1층 로비에 도착해 밖으로 나왔다. 바람이 불었다. 선선했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였다. 아내가 좋아하던 날씨였다. 주차장으로 가다가 멈췄다. 뒤를 돌아봤다. 병원 건물이 보였다. 3층 어딘가에 수진이 있을 것이었다. 다른 환자를 돌보고 있을 것이었다. 그는 다시 앞을 보고 걸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시계를 보니 11시였다. 핸드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아들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2통 있었다. 그는 전화를 걸지 않았다. 나중에 걸면 됐다. 급한 일은 아닐 것이었다. 창밖을 봤다. 아파트 단지 안 공원이 보였다. 벤치에 노인 한 명이 앉아 있었다. 혼자였다. 그는 그 모습을 보다가 눈을 감았다. 내일도 병원에 가야 했다. 같은 시간에 수진을 만나러. 그 시간이 그에게는 유일한 이유였다. 회장님, 자녀분들은 어디 사세요? 수진이 물었다. 주사를 준비하면서 차트를 보던 중이었다. 그는 소매를 거두며 대답했다. 미국입니다. 뉴욕하고 샌프란시스코요. 멀리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자주 연락하세요? 가끔요. 다들 바쁘니까요. 수진이 바늘을 꽂았다. 따끔했지만 익숙했다. 그는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다. 큰애는 투자회사 다닙니다. 작은애는 변호사고요. 대단하시네요.
그렇게들 말해줍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말했다. 사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자주 왔습니다. 1년에 두세 번씩은요. 그러셨구나. 지금은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합니다. 명절 때도 바빠서 못 오더군요. 많이 바쁘신가 봐요. 그렇겠지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자랑하는 것처럼 들렸을 것이다. 자식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것.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가슴 한편은 무거웠다. 지난주 아들이 전화했다. 석 달 만이었다.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괜찮다. 건강은요? 문제 없어. 그럼 다행이네요. 저는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요. 그래. 일 열심히 해. 네. 그럼 다음에 또 전화 드릴게요. 통화는 3분도 안 됐다. 끊고 나니 핸드폰이 가벼웠다. 그는 핸드폰을 탁자에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작은 아들은 더 오래 연락이 없었다. 반년쯤 됐다. 마지막 통화도 짧았다. 안부를 묻고 괜찮다는 대답을 듣고 바쁘다고 끊었다. 명절 때 오겠다고 했지만 오지 않았다. 소송건이 생겨서 못 온다고 문자가 왔다. 그는 이해한다고 답장했다. 정말 이해했다. 자식들도 각자 삶이 있었다. 바쁘게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늙은 아버지 때문에 그 삶을 멈출 수는 없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다. 혼자 누워 있으면 생각이 많아졌다. 자식들은 정말 바빠서 연락을 못 하는 걸까? 아니면 연락하기 귀찮은 걸까? 할 말이 없는 걸까? 아버지가 부담스러운 걸까? 그는 그 생각을 밀어냈다. 쓸데없는 생각이었다. 자식들은 효자였다. 아내가 아플 때도 자주 왔다. 장례 때도 왔다. 다만 지금은 바쁠 뿐이었다. 다 됐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주사가 끝나 있었다. 수진이 반창고를 붙이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자녀분들한테 먼저 전화해 보시는 건 어때요? 그는 잠시 멈췄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제 할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자식들이 안 오면 속상하다고. 근데 먼저 전화하면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다고요. 그랬습니까? 네. 그래서 자주 전화하셨대요. 처음엔 자식들이 바빠서 짧게 끊었는데 나중엔 먼저 전화 오더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먼저 전화하지 않았다. 자식들이 바쁘다는 걸 알았다.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거절당하기 싫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천천히요. 그는 주사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계단으로 향했다. 천천히 내려가며 수진의 말을 곱씹었다. 먼저 전화하라.
간단한 말이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다.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열었다. 큰아들 이름이 보였다. 그는 통화 버튼을 누를까 망설였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 머물렀다. 지금 몇 시지? 미국은 밤일 것이다. 자고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회사에서 야근 중일 수도 있다. 전화하면 피곤한 목소리로 받을 것이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급한 일이냐고 물을 것이다.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아내가 좋아하던 풍경이었다. 아내는 저녁 노을을 보면 창가에 서 있었다. 그는 옆에서 함께 봤다. 말은 없었지만 함께 있었다. 지금은 혼자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큰아들이었다. 그는 놀라서 핸드폰을 들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다. 여보세요. 아버지. 그래. 아까 전화 주신 거 봤어요. 미팅 중이라 못 받았어요. 그는 멈췄다. 전화한 적이 없었다. 아들이 착각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는 정정하지 않았다. 괜찮다. 급한 건 아니었어.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요즘 괜찮으세요? 괜찮아. 너는? 저도 괜찮아요. 바쁘긴 한데 괜찮아요. 그래. 몸 조심해라. 네. 아버지도요. 통화는 짧았다. 끊고 나니 핸드폰이 무거웠다. 그는 핸드폰을 소파 옆에 놓고 눈을 감았다. 아들은 착각했다. 아버지가 전화했다고. 그 착각 때문에 전화를 걸었다. 만약 착각하지 않았다면 전화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내일도 병원에 가야 했다. 수진을 만나러. 그 시간만이 유일하게 기다려졌다. 주사실 앞 복도에 의자가 4개 놓여 있었다. 그는 3번째 의자에 앉았다. 옆에는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허리가 굽었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오래 기다렸습니까? 남자가 물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방금 왔습니다. 나는 벌써 10분째요. 오늘 사람이 많나 봐. 그러게요. 남자는 지팡이를 양손으로 잡고 앞을 보며 말했다. 요즘 젊은 간호사들은 주사를 잘 놔. 예전엔 아팠는데 지금은 거의 안 아파. 그렇습니까? 그래.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주사 맞는 게. 근데 몇 번 맞으니까 괜찮더라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계속 말했다. 나는 당뇨 때문에 온 지 10년 됐어. 처음엔 약만 먹었는데 요즘은 주사도 맞아야 해. 귀찮지만 안 맞으면 안 되니까. 힘드시겠습니다. 뭐, 늙으면 다들 그렇지. 자네도 여기 자주 오나? 네. 매일 옵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려 그를 봤다.
매일 많이 아프신가? 아닙니다. 영양제 맞으러 옵니다. 아, 그거. 나도 맞아봤어. 기운이 좀 나더라고. 자네 혼자 사나? 네. 나도 혼자야. 마누라가 5년 전에 갔어. 자식들은 멀리 있고. 그는 남자를 봤다. 남자의 얼굴엔 담담함이 있었다. 슬픔도 있었지만 익숙해진 슬픔이었다. 저도 비슷합니다. 그래, 그럼 우리 처지가 같네. 남자가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그도 따라 웃었다. 주사실 문이 열리고 수진이 나왔다. 다음 분 들어오세요. 남자가 일어섰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갔다. 그는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앉아 있었다. 혼자 사는 노인. 자식들은 멀리 있고 매일 병원에 와서 주사를 맞는 사람. 자신과 똑같았다. 10분쯤 지나 남자가 나왔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남자도 인사하고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갔다. 들어오세요. 수진이 말했다. 그는 일어나 주사실로 들어갔다. 의자에 앉아 소매를 걷었다. 수진이 주사를 준비하며 물었다.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앞에 분이 계셔서요. 아, 김 선생님. 매일 오시는 분이에요. 오늘은 혈당이 좀 높으셔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셨습니까? 네. 혼자 사시는데 식사를 잘 안 하신대요. 걱정이에요. 수진이 바늘을 꽂으며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살면 그렇습니다. 회장님도 식사 잘 하세요. 걸으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수지는 주사액을 확인하고 조절했다. 그는 창밖을 봤다. 오늘은 흐렸다. 비가 올 것 같았다. 회장님. 네. 요즘은 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자녀분들하고는 연락하셨어요? 그는 잠시 멈췄다. 수진의 눈을 봤다. 걱정하는 눈빛이었다. 며칠 전에 통화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먼저 전화는 못했습니다. 아들이 걸었습니다. 그래도 통화하셨잖아요. 수진이 웃었다. 따뜻한 웃음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엔 제가 먼저 걸어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자녀분들도 아버지 목소리 들으면 좋아하실 거예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과연 그럴까? 자식들이 좋아할까? 아니면 귀찮아할까? 수진이 주사를 빼고 반창고를 붙였다. 다 됐어요. 오늘 비 온대요. 우산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그는 일어나 주사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데 아까 그 남자가 보였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그는 다가가 옆에 섰다. 아직 안 가셨습니까? 남자가 돌아봤다. 아, 자네. 화장실 갔다 오는 길이야. 그러셨군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문이 열리고 둘이 탔다. 남자가 1층 버튼을 눌렀다. 자네도 1층? 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다.
남자가 말했다. 나는 집이 여기서 가까워. 걸어서 10분이야. 자네는? 차로 20분쯤 걸립니다. 그래, 매일 오려면 힘들겠네.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아? 나이 들면 다 힘들어. 남자가 웃었다. 그도 웃었다.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고 둘이 내렸다. 남자가 로비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카페 있잖아. 커피 한 잔 할까? 그는 잠시 망설였다. 집에 갈 시간이었다. 하지만 집에 가도 할 일이 없었다. 좋습니다. 둘은 카페로 갔다. 남자가 아메리카노 2잔을 시켰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밖으로 사람들이 오갔다. 여기 커피가 괜찮아. 싸고. 남자가 말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쓰고 뜨거웠다. 자네 이름이 뭐야? 김태수입니다. 나는 박동철이야. 만나서 반갑네. 동철이 손을 내밀었다. 태수는 그 손을 잡았다.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다. 자네 여기 매일 온다며? 나도 거의 매일 와. 앞으로 자주 보겠네. 그렇겠습니다. 좋아. 혼자 있는 것보단 낫지. 동철이 웃었다. 태수도 웃었다.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날씨, 병원, 건강. 깊은 이야기는 아니었다. 하지만 편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30분쯤 지나 동철이 일어섰다. 나는 이만 가봐야겠어. 집에서 약 먹을 시간이야. 그러십시오. 자네도 조심히 가고. 네. 또 뵙겠습니다. 동철이 지팡이를 짚고 나갔다. 태수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작은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혔다. 그는 커피잔을 들었다. 식어 있었지만 마저 마셨다. 그리고 일어나 카페를 나왔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멈춰 섰다. 뒤를 돌아봤다. 병원이 보였다. 그는 한참 서 있었다. 내일도 올 것이었다. 같은 시간에 수진을 만나러, 그리고 어쩌면 동철도 만날 것이었다. 그 생각이 나쁘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거웠다.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평소보다 오래 걸렸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허리도 아팠다. 세면대 앞에 섰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다. 눈 밑이 푸르게 그늘져 있었다. 뺨은 더 꺼져 보였다. 언제부터였을까? 이렇게 늙어 보이게 된 게. 면도를 했다. 손이 떨렸다. 조심히 했지만 턱에 작은 상처가 났다. 피가 났다. 휴지로 닦았다. 양복을 입었다. 셔츠 단추를 채우는 데 시간이 걸렸다. 손가락이 뻣뻣했다. 구두를 신고 현관문을 나섰다. 차에 타고 시동을 걸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다.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조금만 가면 된다. 병원까지만. 병원에 도착했다.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렸다. 걷는데 숨이 찼다.
천천히 걸었다. 로비에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났다. 소독약 냄새.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갔다. 복도를 걸었다. 주사실 앞에 의자가 있었다. 동철이 앉아 있었다. 왔네. 동철이 웃으며 말했다. 태수는 옆에 앉았다. 오늘 좀 늦으셨네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동철이 그를 봤다.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괜찮습니다. 의사한테 보여. 주사 맞고 보겠습니다. 동철은 더 말하지 않았다. 잠시 후 주사실 문이 열렸다. 수진이 나왔다. 회장님, 들어오세요. 태수는 일어섰다. 동철이 말했다. 나중에 커피 마시자. 네. 주사실로 들어갔다. 의자에 앉았다. 수진이 차트를 보며 물었다.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혈압 좀 재볼게요. 수진이 혈압계를 가져왔다. 팔에 감고 버튼을 눌렀다. 기계 소리가 났다. 수진의 표정이 굳었다. 혈압이 높으세요. 160이에요. 그렇습니까? 오늘은 주사 말고 진료 먼저 받으세요. 의사 선생님 만나보셔야 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주사만 맞고 가겠습니다. 회장님, 수진이 진지하게 말했다. 이 정도면 위험해요. 진료 받으셔야 해요. 태수는 수진을 봤다. 걱정하는 눈빛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수진이 안도하며 말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선생님 오시는지 확인해 볼게요. 수진이 나갔다. 태수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봤다. 하늘은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었다. 아내가 좋아하던 날씨였다. 문득 아내가 보고 싶었다. 얼굴이 떠올랐다. 웃는 얼굴. 병상에 누워있던 얼굴. 마지막으로 손을 잡았던 순간. 회장님.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선생님이 곧 오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감사합니다. 수진이 그 옆에 섰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요즘 날씨 정말 좋죠? 그렇습니다. 사모님도 이런 날씨 좋아하셨어요. 맞죠?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었다. 네. 좋아했습니다. 사모님 이야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저도 기억해요. 고맙습니다. 천천히 쉬세요. 선생님 오시면 제가 부를게요. 수진이 나갔다. 태수는 혼자 남았다. 눈을 감았다. 피곤했다. 너무 피곤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사람들이 오갔다. 문상객들, 회사 사람들, 친척들. 큰아들 민주는 영정 앞에 섰다. 아버지의 얼굴이 액자 속에 있었다. 양복을 입고 미소 짓고 있었다. 언제 찍은 사진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작은 아들 민호가 옆에 섰다. 형. 응.
아버지가 언제부터 아프셨대? 잘 모르겠어. 병원에서는 갑자기라고 했어. 우리가 몰랐네.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가 아팠는데 몰랐다. 전화 한 통 제대로 하지 않았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이 지났다. 민주는 아버지 집을 정리하러 갔다. 민호도 함께였다. 거실은 깨끗했다. 먼지 하나 없었다. 소파, 텔레비전, 탁자,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쓸쓸했다. 침실로 갔다. 옷장을 열었다. 양복들이 걸려 있었다.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다. 서랍을 열었다. 약병들이 있었다. 혈압약, 당뇨약, 영양제. 민호가 말했다. 형, 이거 봐. 책상 위에 노트가 있었다. 펼쳤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병원 일정이 적혀 있었다. 매일 같은 시간, 오전 9시 30분. 아버지가 매일 병원 가셨나 봐. 왜? 모르겠어. 민주는 노트를 덮었다.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병원 3층 주사실 앞에 섰다. 민준과 민호. 둘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다. 젊은 간호사가 있었다. 이름표에 김수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민준이 말했다. 저희 아버지가 김태수 씨인데요. 여기 자주 오셨던 것 같아서요. 수진의 표정이 변했다. 아, 회장님. 네.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수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민주는 숨을 들이쉬었다. 아버지가 외로워하셨나요? 수진은 그들을 봤다. 민호도 고개를 들어 수진을 봤다. 회장님은 수진이 말을 시작했다.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날씨 이야기, 병원 이야기, 사모님 이야기. 어머니 이야기를요? 네. 사모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뭘 좋아하셨는지 자주 말씀하셨어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민호가 물었다. 저희 이야기도 하셨나요? 가끔요. 아드님들이 미국에서 잘 살고 계신다고 자랑하셨어요. 자랑을.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이 말을 이었다. 회장님은 매일 같은 시간에 오셨어요. 꼭 필요한 건 아니었지만요. 여기 오시면 편해 보이셨어요. 편해 보이셨다고요? 네. 혼자 계실 땐 외로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선 누군가랑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민주는 눈을 감았다. 아버지가 떠올랐다. 혼자 집에 앉아 계실 아버지. 전화를 기다리실 아버지. 저희가 더 자주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회장님은 이해하셨을 거예요. 바쁘시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도
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호가 대신 물었다. 마지막에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나요? 수지는 잠시 생각했다. 날씨가 좋다고 하셨어요. 사모님이 좋아하시던 날씨라고. 둘은 침묵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은 좋은 분이셨어요. 항상 감사하다고 하셨고, 예의 바르셨고, 혼자 사시면서도 잘 견디셨어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곁에 있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해요. 회장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그들은 주사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민준이 말했다. 우리가 몰랐던 아버지 모습이 있었네. 응. 매일 여기 오셨대. 혼자 계시지 않으려고.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물이 났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1층 로비에 나왔다. 카페가 보였다. 창가에 노인 한 명이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아버지도 저렇게 앉아 계셨을 것이다. 혼자 커피를 마시며 누군가를 기다리며. 형, 가자. 민호가 말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다. 햇살이 따뜻했다. 하늘은 맑았다. 아버지가 좋아하셨을 날씨였다.